밑에 이 그래프 한번 좀 일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이제 unsupervised FSD가 활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지표가 아닐까라는 2025년 말부터는 아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이제 물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테슬라에서 보면은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딥식 같은 게 테슬라 FSD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의 오디세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테슬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반드시 봐야 하는 테슬라 2024년도 Q4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 한번 실적 리포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팟캐스트도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거의 매번 이제 직접 출연하죠. 그래서 회사의 그런 실적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요약을 해주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어떤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영상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실적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테슬라 웹사이트 가셔서 디스커버 쪽에 가시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모든 이제 그 분기별 실적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어홀더 덱 가시면은 이렇게 PDF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랑 이제 서머리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윤이 어떻게 났고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오퍼레이션 쪽에 보게 되면은 AI 트레이닝 컴퓨터가 400%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FSD가 3 billion miles를 이제 누적으로 운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억 마일 이상 이제 누적으로 운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메가 팩토리 샹하이가 완성되었다라는 걸 쉐어홀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가 팩토리는 밑에도 나오지만 그 메가팩 만드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만드는, 그리고 이 부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COGS, Cost of Goods Sold,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해서 역대 최저인 이제 차 한 대당 35,000불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원가 절감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많은 절감을 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쭉 보면은 이제 에너지 비즈니스 굉장히 이제 또 기록적인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곳에도 파워 3 이제 가정용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이 부분이 더 이제 마켓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테슬라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FSD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은 로보택시 같은 비즈니스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unsupervised FSD가 가능할 것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유럽에는 올해 이제 슈퍼바이즈드 FSD가 런칭할 게 될 것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쭉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 이제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분기별로 보면은 2023년 Q4랑 2024년 Q4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쪽 총 판매 레버뉴 자체는 약간 줄었어요. 8%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 근데 에너지 쪽은 무려 113% 거의 배로 올랐죠. 그리고 서비스 쪽 레버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 쪽은 조금 레버뉴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다른 쪽은 이제 더 성장하였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레버뉴는 2% 정도, 작년 동일 분기 대비 2% 정도 성장. 하지만 영업 이제 이익률 자체는 약 1% 정도, 1.38% 정도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6.3%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연도별로 이제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에 가장 좋은 레버뉴를 찍었고 2024년에는 약 6% 정도 떨어진 이제 이런 레버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쪽이라든지 서비스 쪽은 계속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 이제 토탈 레버뉴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이제 비슷한 이제 거의 성장하지 못한 레버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업 이제 그런 이익률도 살짝 이제 떨어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는데 작년에는 이제 18.2% 그리고 이제 올해는 17.9%. 그러니까 두 해 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이 높은 걸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20% 이하로 내려와서 올해도 20%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여주었다. 프로덕션 양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그러면 총 몇 대를 생산했냐? 별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쭉 증가를 하다가 올해 이제 토탈 딜리버리 보면은 이제 한 1% 정도 조금 줄어들었고 작년 대비 그래서 총 생산에서 보면 한 4% 정도. 그러니까 차량 판매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쉬운 해는 아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한 해 동안 약간 기대는 미치진 못했지만 180만 대 정도 이제 딜리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2023년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또 쭉 내려가 볼게요. 테슬라 이제 생산 공장별 현재 이제 캐파시티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캘리포니아 저희 이제 프리몬트 공장 쪽에서는 60만 대 규모로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샹하이 쪽에서는 거의 한 100만 대 규모죠. 그리고 베를린에서 한 40만 대 규모로 모델 Y를 생산 가능.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현재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그리고 아마 미래의 사이버 캡 등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모델 Y는 한 25만 대까지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이버 트럭은 연 12만 5천 대 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밑에 보면은 새로운 팩토리들 보이죠. 네바다에 있는 이제 레노에 있는 이제 팩토리 테슬라 세마이 쪽 이제 파일럿 프로덕션 현재 이제 진행 중이라는 얘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드스타는 아직 to be discussed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 이렇게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마이 이제 그 화물용 차죠. 그 18 휠러 그거에 대한 이제 팩토리 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하면 2025년 말에는 아마 트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6년 초부터는 이제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더 많은 물량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차이기 때문에 레버뉴 쪽에는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이제 뭐 사이버 트럭 여기 재밌는 게 IRA 텍스 크레딧을 이제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 올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IRA 텍스 크레딧이 사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데이 원에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슬라한테 현재로서는 전기차 모두한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쪽을 이제 보게 되면은 모델 Y가 이제 차이나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여기 보면 또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이제 테슬라 차량의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tzerland, 그 네덜란드에서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켓쉐어 전체 이제 승용 차량 중에서 마켓쉐어를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올해 기준으로 4%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 정도에서부터 올해 말까지 보면 사실 그렇게 마켓쉐어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약간 감소였죠. 그런 거 이제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좀 감소하는 걸 보여주었고 차이나에서는 살짝 올라가는 것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5년에는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회사의 미래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코어 테크놀로지의 부분에서 이제 또 AI 쪽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쪽에 이제 코텍스 클러스터라고 하죠. 거기 5만 개 엔비디아 H100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운영 중에 있고 그 이제 결과물로
버전 13 FSD 슈퍼바이스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 이제 스케일을 더 키워가지고서는 그런 이제 모델 이제 FSD를 만들 수 있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누적 마일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차가 더 이제 많이 팔린 건 아닌데 누적 마일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정된 기간 동안 무료로 배포한 것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FSD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 한번 좀 일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을 때 몇 밀리언 마일을 운전을 해야지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약 한 3 밀리언 마일 정도로 운전을 해야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미국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약 500,000 마일 정도 운전, 그러니까 50만 마일 정도 운전을 했었을 때 이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US 평균인데 그거에 비해서 2019년도 기준 FS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려 3 밀리언, 300만 마일을 운전을 해야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니까 대충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배 정도 이제 사고의 위험률이 통계적으로도 낮다라는 걸 이제 2019년도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2023년에는 이미 이제 5 밀리언 마일을 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밀리언 마일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대로만 보게 된다면은 아마 2025년 중반 정도에 되면은 7, 8 밀리언 마일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쯤 이제 unsupervised FSD가 활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오스틴에서는 unsupervised FSD를 올해 6월달 정도에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여기 지금 레포트에도 보시면은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거를 쭉 추세를 끌어서 예상을 해보면은 7, 8 밀리언 정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 FSD를 unsupervised로 할 수 있는 큰 마일스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봤어요. 이 그래프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에너지 솔루션 쪽 이제 계속 굉장히 이제 판매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22년부터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순탄하게 계속 성장, 한 30-40%씩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OGS 차량을 파는 데까지 필요한 이제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원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많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테슬라에서 공개한 영상 있죠.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제 차량을 공장에서 나와서 주차장까지 FSD를 이용해서 사람이 안 타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쭉 가서 스스로 주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unsupervised FSD 심지어는 이제 사람도 안 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이런 코스트 부분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주주한테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관세에 대한 방향일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나왔죠. 중국의 10% 정도 보편적인 관세와 이제 멕시코, 캐나다의 25% 관세를 이제 매기는 걸로 결정해 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도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품 같은 부분은 이제 멕시코에서 오는 부분, 중국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 부분이 이 COGS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아마 Q1에는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또 다시 한번 코스트를 계속 다운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기대가 됩니다. 꾸준히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혁신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골격을 만든 부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에어밴딩 매뉴팩처링을 사용해서 이제 스테인리스 표면에
그런 스크래치를 안 남기고 이렇게 밴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테슬라의 퓨처 비클에 사용될 예정은 이제 없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기가 캐스팅 아니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흥미로운데, 차량 차체를 이제 이용해서 그런 오디오, 그러니까 저음 부분이죠. 서브우퍼를 이제 울리는 방식을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다른 차량에도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실제로 타보면은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차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레인과 일렉트로니커 아키텍처 쪽에 보시면은 로우 볼티지 쪽 이제 48V 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48V로 이제 가게 되면서 시스템 전체에 이제 흐르게 되는 전류, 커런트의 약 4배 정도 이제 낮출 수 있었고, 이건 뭐 당연하죠. 이제 전체 파워가 사용되는 게 똑같다라고 하면은 볼티지가 올라가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이제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힛 제너레이션이 16배 이제 감소했다. 이것도 뭐 저항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제곱해서 이제 파워 디스페이션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에너지 컨수션 쪽에 굉장히 좋은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48V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량이 4배나 감소하기 때문에 비유커 하네스 쪽 같은 거를 그렇게 게이지가 큰 전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웨이트 세이빙, 이제 무게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하네스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800V 배터리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거, 500kW의 슈퍼차징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슈퍼차지죠. 이 부분도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CAN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기반이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이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바꿨다. 이 부분도 미래 비유클에 이제 작용될 것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죠. 바이디렉셔널 차징, 이제 파워쉐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vehicle to grid랑 이제 vehicle to home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정전이 되면 사이버 트럭에 있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집에 파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대 이제 11kW 파워를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미래 차량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라미네이트 글래스 적용된 부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제 좋은 승차감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사이버 트럭 타보시는 분들 다들 놀라시는 부분이 이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미래 차량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 이 부분도 사이버 트럭에 처음 소개되었죠. 이 부분도 미래 비유클에 이제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리어 휠 스티어링도 미래 비유클에 이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어떤 최신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갔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 테크놀로지들이 앞으로 다음 프로덕트에도 사용될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서 모델 Y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러니까 베스트셀링 카가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매에 여기 보시면은 또 모델 현행 이제 레거시 모델 Y랑 뉴 모델 Y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면 레인지 같은 게 살짝 증가하게 되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서는 가장 보게 될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서스펜션,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서스펜션,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노이즈 리덕션 하드웨어가 들어가가지고서는 더 좋은 이제 라이드 컴포트를 제공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8개 외부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면부 카메라가 적용이 됐다는 걸 확실히 명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스피커, 오디오 같은 부분도 스피커가 2개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모델 Y도 사운드 시스템이 좋았는데 아마 더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 글래스라든지 메탈릭 인플레이 리플렉션 코팅이 이제 들어간 이제 루프탑 글래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캐빈 쪽에 쾌적함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틴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틴팅 안 하는데 저도 사이버트럭에 사실 틴팅 하지 않았거든요. 모델 Y가 나오시면은 아마 틴팅 없이도 쾌적하게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모델 Y 신형을 산다면 딱히 틴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여기 네바다의 레노 쪽에 이제 새로 지어지게 된 세마이 공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세마이 생산을 위해서 새로 만든 공장이에요. 보면은 이게 아마 거의 작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첫 프로덕트를 생산하겠다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공장을 다 짓고 그 안에서 첫 번째 프로덕트가 게이트를 통과한다. 진짜 대단한 속도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속도고, 많은 엔지니어들의 노고에 진짜 예,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레노라는 곳이 네바다 이제 라스베가스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사막인데 그럼 다들 굉장히 더운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레노는 굉장히 이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하 밑으로 눈이 쌓이는 곳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짓기에,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컨스트럭션에 아주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빠르게 지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메가 팩토리 샹하이, 여기 보면은 새로운 메가 팩토리 공장을 이제 지었죠. 이 공장은 이제 여기 메가팩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도 ES 많이 그쪽 더 많은 판매를 보여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이제 리튬 리파이너리, 이제 리튬 정제 공장이 올해부터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차량의 그런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낮추는데 제 생각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무역 관세 같은 부분이 오게 돼도 잘 대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기 보면은 텍사스에 있는 코텍스 클러스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하죠. 엔비디아 이제 황 회장님도 직접 방문해서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5만 개의 GPU 이제 H100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트레이닝 클러스터 지금 잘 작동이 돼서 이제 버전 13을 이제 퍼블리시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이클 딜리버리 바 플러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결국 2024년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부분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한 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2025년부터는 새로운 모델 Y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차량 판매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과 다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투자한 부분이 다 결합이 되면은 아마 2025년, 2026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한테는. 그렇게 한번 Q4 리포트 한번 쭉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웹캐스트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이제 주주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내용에도 사실 지금 여기 쉐어홀더 덱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짝 정리를 하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가 아마 올해부터는 한 몇천 대 규모로 이제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내년에는 이제 몇만 대 규모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2027년엔 더 큰 규모, 이제 몇십만 대 규모로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옵티머스 쪽이 테슬라에서 보면은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쪽에 대한 소개도 하였어요. 2025년 말부터는 아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이제 물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자율주행이랑 배터리로 이제 운영이 되는 세마이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마 물류 쪽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 테슬라의 그런 레버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Q&A도 있었어요. FSD 라이센스 공급 여부에 대한 거 질문 거의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관심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제 대량 주문하는 제조사들한테 가능성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였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Q&A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로봇대에 나왔던 가격이랑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2만 불 정도 그 언저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솔라 쪽 이제 Q&A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테슬라가 기존에는 테슬라가 이제 직접 이제 설치를 하는 거를 이제 고집을 해오는 방식에서 이제 파트너들이랑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더 이제 큰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5년이 결정적으로 이제 큰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자동차, 세마이,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다 해서 2025년 굉장히 중요한 한 해, 이제 FSD까지 포함해서. 맞다, 이제 FSD 이야기도 나왔었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아마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올해 6월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웹캐스트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5년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쫙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었고 나쁜 부분도 있었던 그런 약간 믹스된 걸로 많은 부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여주는 비전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차량 판매가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 지난주 동안 굉장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이제 유동성, 이제 굉장히 이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중국의 LM 모델 딥식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딥식이 굉장히 이제 저렴한 비용, 논문에 의하면 $5 밀리언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5 밀리언 달러면 여기 팔로알토 한 집 1.5채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챗GPT에 거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뛰어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살짝 그러니까 거의 동급의 LLM을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실성 여부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럴 리가 없다,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트레이닝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더 이제 깊숙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해서 RL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 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모델을 더 강화시킨 점, 이런 부분들이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라지 랭귀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오픈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쏟아부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레인포스드 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또 아마도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을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AI 쪽 이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빨랐다라는 거에 좀 시장에 쇼크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AI 기술이 좀 센트럴라이즈드 된 테크놀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많이들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딥식 같은 경우로 이게 좀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또 많이 투자를 안 했던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또 다시 한번 또 조명을 받고 있죠. 또 역시 갓 애플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딥식 같은 게 테슬라 FSD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테슬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 진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열심히 이제 FSD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이런 FSD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더
단기간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버금가는 실력의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가능한 건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좀 진지하게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테슬라의 그런 주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사람이 말하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가 인풋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8개에서 9개 정도의 이제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중국 업체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을 퓨전 센서, 이제 카메라도 있고 이제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울트라소닉 이런 다양한 센서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완성하려던 기존의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 이제 방향을 많이 틀어서 테슬라와 동일한 위치에 카메라를 놓고 동일한 개수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자율주행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기술 전환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이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FSD 모델을 사용을 해서 레인포스트 러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제2의 딥시크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델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런 차량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런 카메라 센싱 이런 것 때문이라도 모델이 유니버셜하게 가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만 해도 이제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이제 AI3, AI4 차량마다 어떻게 보면 그 FSD가 릴리즈되는 그런 버전이 좀 다르고, 모델 SX 그리고 3Y랑 또 하드웨어 4 안에서도 또 사이버 트럭이랑 어떻게 보면 FSD가 릴리즈되는 그 버전이라든지 타이밍이 조금씩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또 차량이 조금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도 또 차량이 좀 다른 거에 있어서 또 그런 릴리즈 타이밍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FSD가 제2의 딥시크처럼 나오기에는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또 다른 점은 테슬라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몇 밀리언 마일을 주행을 해야지 사고가 일어나는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차량이 계속 주행을 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얻을 수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뭐 6, 7 밀리언 마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주행을 하려면은 여러 대로 진짜 엄청난 주행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나와도 그 모델을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평가 가능하지만, FSD 같은 다른 AI 모델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상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과연 이제 테슬라 FSD가 기술적인 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모두 한번 같이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이 테슬라 Q4 리포팅 그리고 2025년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제 의견 곁들여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이낸셜 리포트고 분기별로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제 채널에 이제 테슬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는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웹캐스트 쪽은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길이가 워낙 길고 뭐 영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음성으로 웹캐스트거든요. 말 그대로 오디오로만 돼 있는 파일이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됐었던 것, 1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다 듣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듣고 이렇게 정리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찾아오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봬요. 안녕.